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죠? 예, 또 새롭게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좀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엄청나게 더워 죽겠는데, 요즘에 이제 무더위에, 그리고 바이러스에 여러모로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운내고, 이럴 때 이제 건강식, 보양식들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관리에 모두들 유념을 하시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버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시황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크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행히 금요일날 미국장이 이제 급반등에 나서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선방을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좀 팔로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T팜에 관련된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최근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ST팜 주가가 이제 계속 조정이 나타났잖아요.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무슨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나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ST팜이 조정을 받고 있을까? 네, 지난주 8일날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저도 못 봤어요. 그 당시에는 못 봤다가,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도 찾아보다가 이제 찾은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사 내용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ST팜의 하락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가를 한번 돌려보시면 ST팜 뿐만이 아니라 한미약품하고 녹십자,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형 백신 컨소시엄 있죠. 한국형 백신 컨소시엄의 참가자들인 이 한미와 녹십자와 ST팜 세 종목이 모두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형 mRNA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컨소시엄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지가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 지난주에. 자, 이 기사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 때 LNP 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제네반트 LNP가 모더나나 화이자가 사용하고 있는 LNP 기술이잖아요. 지질 나노 입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T팜이 이미 권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12개국, 아시아 12개국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온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시장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 특허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핵심 특허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시장의 의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셀 스크립트 특허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거게요. 우리가 이제 mRNA 백신을 지금 만든 회사들을 보게 되면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얼마 전에 큐어백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공한 모델은 화이자고 모더나인데,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제 예방률이 뭐 이제 크게 낮게 나와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어백은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모더나나 화이자는 이 셀 스크립트 특허를 이용을 했고, 큐어백은 셀 스크립트 특허를 피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셀 스크립트 특허를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니면 새롭게 이제 뭐 더 나은 기술을 만들던가 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이 셀 스크립트 특허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 몸에 이제 mRNA를 넣으면은 이게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mRNA 방식의 백신이. 우리 몸이 처음에 이제 mRNA 주사가 딱 넣게 되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일단 침입자로 인식해서 그걸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방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약을 투입하면 그 약이, 큐어백 같은 경우엔 이 약의 용량이 전부 다 이제 몸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몸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만큼 효력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기사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 스크립트 특허를 받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흡수가 다 잘 되고, 큐어백 같은 경우 몸에 흡수가 안 됐다라는 게 이 기사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 셀 스크립트의 특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셀 스크립트 특허가 지금 딴 데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에만 활용이 되고 있고,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혹시 이게 이제
비공개 사항으로 두 회사만 독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한미약품 녹십자 ST팜 이 한국형 mRNA 백신 컨소시엄이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이걸 가지고 와서 셀스크립트 특허를 받아오거나 이거 특허권 다 회피해 가지고 니들이 정말 제대로 된 거를 새롭게 하나 만들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지만 백신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사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주주주 흘러내렸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 뭐 7천억 들어가지고 한국형 mRNA를 이제 만들겠다 딱 모였는데 시작도 전에 벌써 초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기사 내용도 본인들의 추측성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실 팩트가 아니고. 근데 물론 이게 팩트일 수도 있지만 셀 스크립트가 없으면은 mRNA는 효과가 없는 백신을 만든다,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건 컨소시엄이 알아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걸 어떻게든 해오겠죠. 우리나라의 그 안 좋은 습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 임상 개발 그 목표도 아직 목표만 나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약을 만들 거며 어떤 기술을 활용할 건지 아직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본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순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아유 그냥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한다, 니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있겠죠.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장난도 아니고 7천억 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걸 얘네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 훈수를 들어야지만, 아 그랬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셀스크립트 특허가 필요하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건 이미 그 백신을 만들겠다는 그 회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한민국 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초치는 얘기들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ST팜에서 이미 이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LNP 기술 자체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네반트사에서 수입까지 해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5 캐핑 기술이라고, 이게 이제 인체에 들어갈 때 이 스크립트랑 역할을 하는 그런 똑같은 이제 기술인지 아닌지는 저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 캐핑 기술이라고 이것도 인체에 들어갈 때 해당되는 기술인데 그런 부분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백신을 개발을 하는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확인을 할지언정 시작도 하기 전에 치는 소리로 하지도 말 뿐더러 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ST팜은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뭐 서서히 반등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소식은요, 리처드 브랜슨이 첫 우주관광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또 이제 우주관광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우주관광에 사람이 갔다 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드디어 관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또 결국엔 우주항공 섹터에 또 훈풍을 불어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빅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주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가격이죠. 우주관광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 머스크도 이 티켓을 샀다 그러는데 바로 25만 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 즉 한 3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3억 내고 우주관광 한번 갔다 올까요?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우주관광 그냥 안 하고 그 3억으로 전 세계 해외여행 다니면서 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뭐 한국항공우주에서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방위사업청에서 예전에 그 분식회계 했던 것 때문에 입찰 제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네 이제 예전에 문제 이걸 법조항을 들어가면서 이제 너네 이제 방위청에서 공공
수주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자격을 1년 6개월간 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통보가 왔죠.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쪽에서 이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나올 때까지 얘네들이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항공우주는 이전과 하던 것처럼 계속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고가 나오겠죠. 어느 순간 선고가 나오고 나서 30일 동안은 이거를 이제 효력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입찰 참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이제 악재는 해소가 됐다. 1차적으로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란 이야기죠.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선 무료 문자로 여러분들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이 어느 정도 다 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문자로 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AS나 이제 또 추가적인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종목을 받고 싶다 또는 뭐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이번 주도 대박 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